일단 오늘 경기는 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프리시즌 경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지금까지 수준이 높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수준 높은 고급 경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정말 오늘 경기는 시메오네 감독도 마찬가지고 과르디올라 감독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되게 중요한 경기였어요. 왜냐면 프리시즌을 준비할 때 아무래도 투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지하게 베스트 멤버로 그리고 수준 높은 팀과 경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경기가 이 프리시즌에서 서로를 시험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두 팀 다. 그리고 심지어 베스트 11도 진심으로 나왔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먼저 알바레스와 홀란드 이 두 선수를 공존시키는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전술을 새롭게 들고 나왔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즌에 스톤스가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만큼은 알바레스와 홀란드를 투톱으로 세우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포든이 중앙에 배치가 되고 워커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윙백처럼 뛰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워커, 중앙에 홀란드 알바레스 투톱, 그리고 중앙에 3미들, 최후방에 3백까지 3-5-2 전형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의 실험적인 그런 이제 전형이거든요. 다음 시즌에 홀란드랑 알바레스를 만약에 공존시키는 것이 자주 나온다면 오늘 경기가 이 두 선수의 공존을 실험하는 매우 이제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맨시티가 자신들의 전형 3-5-2 전형을 만들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특유의 5-3-2 전형에서 완벽하게 수비를 틀어막는 이러한 전형을 가져갔죠. 그래서 오늘 두 팀의 경기는 맨시티의 이 공격 전략과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 전략이 맞붙는 한 판이었다. 그래서 이 맨시티가 후방에서 워커와 그릴리시를 기준으로 라포르테, 디아스, 스톤스 요 5명의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 라인을 삥 둘러싸면서 한 곳에 몰아놓고 계속 공격을 펼쳤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고 역습을 가져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요 그리즈만과 모라타 이 두 명을 활용해서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모라타에게 패스, 모라타가 그리즈만에게 떨어뜨려주면 이때 르마, 데폴, 아스필리쿠에타, 리누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그리즈만이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 역습 형태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의 경기는 오늘 경기 두 팀의 최고의 경기력들을 다 보여준 거죠. 맨시티가 보여주는 볼 점유 과정 그리고 전방 압박 이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들 보여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집중력들 수비 이후의 역습에 대한 그런 플랜들 이러한 경기들을 정말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을 보려면 최소 챔피언스 리그 8강 4강 이상은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경기력을 국내에서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들을 보면요, 와 이렇게까지 멋있는 경기를 볼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맨시티의 오늘 플랜 3백이었고요. 스톤스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워커가 올라가고 그릴리시가 왼쪽 그리고 중앙에 홀란드와 알바레스를 투톱으로 두는 이러한 전형을 이제 실험을 한 거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베실바, 포든, 로드리까지 3-5-2 전형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앙 지역에서 완전히 밀집해서 맨시티의 볼 점유와 공격을 막기 위한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 모여있고 맨시티는 이 선수들을 둘러싸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고요. 여기서 맨시티가 정말 진심 모드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진영에서 압박을 엄청 강하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기서 풀어나올 때 자신의 진영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패스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짧은 패스가 들어갈 때 빼앗아내서
맨시티가 계속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맨시티의 공격 작업들을 보시면요, 클래스가 높은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홀란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홀란드가 기본적으로 되게 똑똑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홀란드가 있었고 옆에 포든이 있잖아요. 근데 홀란드가 요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도는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게끔 만드는 침투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홀란드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니까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쳐요. 뒷걸음질을 치면 요 수비라인 앞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때 포든이 홀란드 뒤에 있다가 바로 돌아뛰면서 요 앞 공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오면서 포든이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포든이 볼을 받은 다음에 드리블 돌파, 슈팅까지 이어나가는 장면. 요런 장면들을 보시면요, 야, 우리가 눈앞에서 맨시티의 이런 뭐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이런 공격 작업들을 볼 수가 있다니.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런 공격 작업들을 일단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었냐, 르마가 최후방에서 볼을 끊어냈죠.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리누한테 패스를 합니다. 이 역습 작업부터 너무 좋았는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리누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다시 뛰어들어오고 있는 선수도 르마예요. 그러니까 르마가 패스를 최후방에서 뿌려주고 다시 자기가 직접 침투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르마가 정말 환상적인 침투를 통해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하죠. 근데 여기서 이 볼이 뒷발에 맞으면서 제대로 슈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맨시티가 끊어내서 맨시티가 다시 역습을 나가요. 그리고 맨시티가 역습을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으로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패스가 잘 들어갑니다. 근데 이 패스를 에르모소가 뛰어 들어가다가 다시 나와서 환상적인 태클로 이 역습을 차단하고 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 작업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요 장면을 보시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을 통한 마무리, 다시 맨시티의 역습, 그리고 맨시티의 역습이 잘 전개되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다시 차단, 이 과정이, 공수를 이제 계속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냐면, 시간을 보시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할 때는 33분 40초예요. 40초.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끝나고 역습이 전개돼서 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역습을 끊어내는 요 시간은 54초입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습과 다시 맨시티의 역습,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다시 차단,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시간이 15초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는 이 정도로 빠른 공수 전환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축구팬으로서 정말 행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팀이 정말 기를 쓰고 했다는 게 느껴지죠. 15초 만에 역습, 다시 차단, 다시 역습, 다시 차단, 다시 역습, 이게 계속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준비된 역습 패턴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역습할 때 패턴이 너무 좋아요. 왼쪽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르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르마가 뒷발로 뒤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줍니다. 뒤에 있는 선수가 에르모스였거든요. 에르모스가 중앙 수비수인데 한 칸 올라와서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그리즈만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리즈만은 또 패스를 받은 다음에 다시 데폴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패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뒤로 가는 거죠. 지그재그로 패스가 진행되는 정말 교과서에 가까운 타락박이었고, 여기서 데폴이 받아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아스필리쿠에타에게 한 번의 패스, 요런 이제 역습 장면을 보시면요, 어마무시한 요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눈앞에서 이 역습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정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참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이다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습하는 과정, 뭐 후반전에는 이제 맨시티가 교체를 또 많이 했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교체를 많이 했었지만, 이런 패턴이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중앙 미드필더인 요렌테가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측면 윙백으로 배치되어 있는 리켈메가 수비수 한 명을 끌어낼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투해 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 그리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짓진 못했지만 매우 좋은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역습이 계속되니까 결국 데파이가 역습 찬스에서 다시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다가 안쪽에 있는 코레아에게 패스. 코레아가 패스를 받아서 다시 내주고 데파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거리 슈팅. 데파이가 지난 시즌부터 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데파이의 엄청난 슈팅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이 이제 사실은 하이라이트였죠. 역습할 때 카라스코의 원맨 역습. 카라스코가 뛰어들어갈 때 리코 루이스와 1대1로 대치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맨시티가 워커가 아니라 리코 루이스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수비적으로 약해져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카라스코가 완벽하게 리코 루이스를 일단 제끼고 들어오고 이때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은 역습 패턴도 너무 좋아요. 보시면 공격수들이 일부러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왜냐면 카라스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맨시티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죠. 눈에 보이죠? 완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이때 카라스코가 접고 들어와서 아주 여유로운 공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라스코의 중거리 슈팅 득점. 요런 장면도 이 역습의 정말 정석과 같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런 이제 역습 찬스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얼마나 이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어떻게 역습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팬 서비스도 너무 좋잖아요.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나고 팬들에게 유니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또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도 던져주고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폼을 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맨시티 팬분들이 많으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요 앞에 있는 맨시티 팬분들을 다 지나쳐서 자신의 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에게 직접 전달을 해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두 팀이 완벽하게 팬 서비스도 좋고 경기력도 엄청나게 수준 높고 그리고 심지어 이 두 팀의 그런 경기 결과도 90분 내내 너무나 재밌고 정말 여러모로 거의 모든 프리시즌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독과 선수들이 정말 진심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약간 거칠어질 때도 있었고 득점이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환호하는 시메오네 감독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팀이 너무 진심으로 이 경기에 임해줘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수준 높은 경기력을 이 두 팀이 보여주면 다음 시즌에 또 이제 어떤 팀이 섭외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 쿠팡 쪽에서도 좋은 팀들을 섭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팬분들도 이번에 너무 재밌었으니까 내년에 또 오는 팀들을 경기를 또 보러 가실 테고 그래서 완벽했던 요 방한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